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진행하시는 동안에 여러 증인들이 나왔습니다. 네. 혹시 누가 제일 기억에 남는 증인이었던가요? 저는 곽종근 예. 특전사령관 그분이 가장 인상적입니다. 예.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문을 부수고서라도 들어가라는 말을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그건 대통령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당시에 증인한테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한 대상이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 맞죠? 정확히 맞습니다. 전화를 받았었기 때문에 전 당연히 그게 국회의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제가 투입된 것 자체는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증인은 정말로 잘한 것은 우리 예하 여단장들과 현장에 있는 작전요원과 팀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하 여단장부터 현장에 있던 인원들을 그런 부분들을 잘 선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상관을 잘못 만나가지고 인생을 망친 사람입니다. 예. 어쨌든 형식적으로 상관 아닙니까? 예. 그리고 자기를 승진시켜준 사람이고 예. 그 사람을 두고서 그렇게 정언을 한다는 게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예. 그 탄핵 사건에 보면 수방사령관도 정언을 제대로 안 했고요. 예. 경찰청장도 제대로 안 했습니다. 특임단장도 제대로 안 했습니다. 예. 가장 진실되게 정언한 사람이 저는 특전사령관 아니었나 생각하고요. 그 사건이 일어난 며칠 후에 사령관님 전화가 오셨습니다. 그때 국회에서 이제 자료 제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상황일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령부로 제출했는데 사령관님께서 그걸 보시고 어느 부분은 내가 말한 것 같지 않은데 그걸 좀 빼면 안 되겠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는 상황 장교들이 작성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작성한 게 아니라 아마 적혀 있다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사령관님께서 회의할 때 마이크를 켜놓으셔서 일부 단어나 문장이 상황 장교들이 들어서 적어놨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사령관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걸 지금 삭제하면 실무자들이 공문서 위조로 처벌받습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 좀 이렇게 혼동을 하셔서 그런 발언을 하셨는지 아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민주당 의원의 유튜브에 출연하기 전날 밤 딸의 휴대전화로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 전화로 그래서 딴 걸로 했어. 걱정에 눈물이 난다는 지인에게 곽 전 사령관은 할 말은 무지하게 많은데 라며 누군가로부터 살려면 나보고 양심선언을 하라더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에 지인은 명령에 죽고 사는 군인이 무슨 양심선언이냐며 밑에 사람들이 판단하는 게 어디 있냐고 만류했는데 곽 전 사령관은 이어 내란죄를 언급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얘들이 다 사정은 아는데 그래도 뭐 내란죄로 엮겠단다. 곽 전 사령관에게 지인이 다시 일단 좀 기다려보고 지켜보자고 당부했지만 여러 차례 한숨만 반복했습니다. 고민이다. 아들은 딸내미 지금 어떻게 먹고 살게 할지 나 그것도 걱정이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할지 나 지금 심장이 좀 복잡해 죽겠다. 곽 전 사령관은 자신은 가진 게 하나도 없다며 향후 재정적 도움을 요청했고 지인은 필요한 게 있으면 전화를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예. 두 번째, 특전사령관이 임무 수행을 적극적으로 했더라면 예. 비상계엄 해제 결의 못합니다. 그렇죠. 특전사가 그 국회의원을 왜 못 끌어내겠습니까? 뭐 맘만 먹으면 뭐 그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끄집어내고요. 예, 예. 제가 한때 제 상관이었던 분을 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전임 사령관님께서는 저희 예하 지휘관들에게 목적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위법한 현장으로 투입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진술했듯이 의결 직전까지도 그러한 행동을 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중간에 한 번도 중지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의결 직전까지도 그러한 행동을 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중간에 한 번도 중지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제가 어제 공익제보자 선정됐다는 말씀을 듣고 그 관련된 논의가 있었던 것도 봤습니다. 지휘관은 중요한 책무가 있습니다. 싸워 이기는 부대를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휘관과 우리 부하가 확고한 믿음과 신념이 있어야 됩니다.
지휘관은 자기가 한 명령에 대한 책임을 지고 부하는 그 명령에 따른 우리가 상관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신념이 있어야 부대가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휘관은 선장으로서 자신의 부하들이 물 밖으로 다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기다려줘야 합니다. 저는 제 부하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상관이었던 분은 제가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단전단수 다 할 수 있었을 예.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12.3 이후에 하는 말이 있는데, 이제까지 과거의 역사에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해친 것이 본의 아니게 군인들이었다면, 이번 12.3 계엄에서는 우리가 군인들에게 민주주의를 배웠다라는 얘기를 가끔 합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증인들 중 문영배 판사님이 가장 신뢰했던 곽종근 사령관의 증언이 위증임이 밝혀졌습니다. 지금부터 그 근거를 보여드릴 테니까 반박을 하시거나 반박이 안 되면 반드시 사과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곽종근 사령관의 지시를 따랐던 이상현 여단장님과 김현태 단장님 등은 현재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곽종근 사령관은 자녀분들께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당신을 믿고 당신의 명령을 따랐던 그 부하들을 위해서라도 이제라도 사실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윤석열 대통령이 곽종근 사령관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의원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았으니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가서 의원들을 끄집어내라 라고 직접 지시를 했다는 건데, 이 지시를 했던 시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곽종근 사령관이 통화한 시간은 12월 4일 00시 31분에 두 번째 통화입니다. 이거는 곽종근 사령관 본인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곽종근 사령관의 직속 부하인 이상현 여단장님이 곽종근 사령관과 대통령이 통화하기 이전인 00시 30분부터 갑자기 국회 본관으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끄집어내라 라는 명령을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다 보여드릴 건데요. 이상현 여단장님은 00시 20분까지만 해도 국회의원과 민간인을 구분해서 민간인만 통제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 장소도 국회 본관이 아니고 의원회관이었어요. 근데 곽종근 사령관하고 00시 24분에 통화를 한 이후에 그 명령이 바뀝니다. 우선 장소가 의원회관에서 국회의사당 본관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민간인이 아닌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를 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보여드릴 2025년 11월 3일의 재판에서 이 모든 통화들의 타임라인이 다 드러나는데 곽종근 사령관은 여기에 답변을 못해요. 이 타임라인에 거짓이 있는 게 아니라면 국회 본관으로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라고 지시한 게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건 명백한 사실이 된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라고 지시한 것도 사실일 겁니다. 근데 그게 누굴까요? 그게 누구인지는 오늘 영상에선 알 순 없어요. 진실이 꼭 밝혀지길 바랍니다. 너희들 그 국회로 가고 있지? 예, 그렇습니다. 도착하면 너희들은 의원회관으로 가는 거야. 예, 의원회관으로 예. 가서 의원회관에 있는 예, 민간인들을 전부 그 회관 밖으로 예. 퇴장시킨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국회, 예, 국회의사당, 예, 너희들은 거기. 근데 진입하기 전에 지금 민간인하고 뭐 국회의원들하고 다 섞여 있어. 예, 그래서 하여튼 국회 쪽에 있는 인원들은 그 예. 건물에 있는 쪽을 밖으로 끄집어내고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 우리 임무야. 예, 예, 거기 알겠습니다. 도착해서 어떻게 할지는 내가 세부적으로 먼저 도착해서 임무 알려줄게. 예, 알았지? 알겠습니다. 예. 의원회관에서 퇴장시킬 민간인들을 국회의원과 구분하고 있죠. 저는 그 분명하게 그 의원회관 안쪽에 그 근무자들 인원들 그 안에는 뭐 그 얘기하다 보면 국회의원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했기 때문에 제 말을 이상현 대장이 그렇게 이해했기 때문에 저렇게 이하 대대장들한테 지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했다라는 게 민간인하고 국회의원하고 구분해서 지시를 하신 것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그 부분은 거기에는 그 근무자도 있고 인원도 있고 의원회관 안에는 그 의원님들도 계시고 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밖으로 내보내라. 한번 이걸 확보해놔 버리면 오도 가도 못하니까 그분들 내보내라. 그러고 나서 더 안쪽으로 들어오시지 못하게 해라. 라고 과업 지시하고 얘기할 때 했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 저희가 저렇게 지시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증인 그러면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라는 말씀 지금 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밖으로 내보내고 건물을 확보하라는 말을 할 때 제가 얘기한 거고
본회의장 가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공공시 31분에 끌어내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제가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확보라는 개념을 수행하기 위해 했던 것과 예, 증인이니까 공공 31분 이전에 의원회관이든 본관이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는 없었다는 것이 맞습니까? 본회의장 들어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는 제 공공시 31분 이후에 했던 그 이전에 말입니다. 없었던 게 맞습니까? 예, 그 말은 31분 이후입니다. 예. 일대장. 예, 단결. 담 넘어가. 예, 알겠습니다. 담 넘어서 예. 거기 내려서 담 너머로 국회 본관으로 들어가. 예, 바로 다 합쳐서 한 번에 진행하겠습니다. 본관으로 들어가서 의원들 다 끄집어내. 예, 알겠습니다. 예, 단결. 지금 들으신 것 같이 그 전까지는 국회의원과 민간인을 구분해 지시하던 이상현은 00시 30분 53초경부터 27초간 김영기 1대 대장과 통화할 때는 태도가 돌변해 본관으로 들어가서 의원들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를 합니다. 이 통화에서 이상현이 처음으로 민간인이 아닌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한 것인데 증인도 기록 검토 등을 통해서 알고 계시죠? 저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상현이는 분명히 제 과업 지시를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으로 이해를 하고 제 지시에 따라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고, 더구나 그 중간에 또 다시 이진우랑 또 그 관련된 내용들을 그 통화를 이상현한테 전달을 받고 했기 때문에 이상현은 아마 그런 취지를 이해해서 저런 지시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증인 말씀하시는 거는 00시 30분 53초, 그러니까 이상현이 김영기 대대장에게 지시를 하기 이전에 증인이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그 건물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내보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으로 저는 저렇게 이해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관련된 내용들이 중간에 참모장하고도 통화하면서 그런 내용들이 전파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마이크하고 이런 부분들이 전파가 됐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이상현 여단장이 그렇게 이해하고 전 저렇게 제 지시 범위 내에서 임무 수행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증인 말씀하신 거 다시 쉽게 정리하면은 00시 30분 이전에 증인이 이상현에게 의원들 끄집어내라고 지시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그거는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게 아니고, 그거는 본회의장에서 인원들 끄집어내라는 건 00시 31분하고 전혀 다른 상황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 건물 안에 확보 개념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밖으로 다 내보내. 저는 그렇게 제 지시를 받고 그렇게 이상현 여단장이 그거를 이해하고 임무수행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00시 20분경 아까 증인 녹음 파일도 들으셨던 것처럼 00시 20분경에는 이상현이 반유민 이대대장한테 의원들과 민간인이 섞여 있는데 민간인과 관련해서 출입 차단 조치 등을 하라는 취지로 지시를 했다가 00시 30분경에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로 바뀌어버리거든요. 이상현이 하는 지시가. 그렇다면은 그 사이에 이상현이 그냥 독자적으로 그런 지시를 한 게 아니라면 누군가 지시가 있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의 분명한 최초의 과업 지시를 그렇게 제가 했기 때문에 이상현 위원장이 제 지시를 이행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중간에 참모장 24분에 통화하고, 그 다음에 00시 27분, 28분 이진우 사령관하고 이상현이가 다시 또 통화를 하고, 그런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제가 말했던 그 과업하고 이런 것들을 종합했을 때 이상현 여단장이 밖으로 내보내서 하는 이 확보하는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그 연장선상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반효민과 이상현 사이의 통화 녹취록 제시하고 있겠습니다. 이상현은 김영기와 통화한 직후인 00시 31분경 반효민과 통화하면서 국회의원 회관으로 가지 말고 의사당으로 가라고 지시해 목적지를 변경하는 한편 김영기에게 한 지시와 마찬가지로 담 넘어서 1대대와 2대대가 같이 의원들을 좀 이렇게 끄집어내라고 지시를 하는데, 증인도 뭐 이렇게 지시가 내려간 사실을 기록 검토 등을 통해 알고 있죠. 저게 몇 분 상황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00시 31분경, 그러니까 이상현이 김영기에게 지시한 직후에 다시 반효민과 통화를 하면서 지시한 내용입니다. 일 여단장이 반효민한테 저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그 내용이십니까? 아니면은? 맞습니다. 예. 알고 계시죠? 그거는 지금 김영기 대장하고 비슷한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슷한 취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상현은 반효민에게 그 전까지는 국회의원 회관으로 가라고 했던 것을 이 통화에서 의사당으로 가라고 바꿔서 지시를 하거든요. 목적지를 변경하는 지시를 하는데, 그것은 제가 김용현 전 장관한테 야, 의원회관 보내지 말고 본관으로 본관으로 보내라는 지시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내용들이 전파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김영현 장관으로부터
그런 지시 언제 받았습니까? 저 시간대는 저 통화를 그때 통화 기록을 제가 봐야지 알겠습니다. 저 언제쯤이었는지 그 전은 분명히 맞는 것 같긴 한데. 그러면 00시 20분 이전입니까? 아니면 00시 20분에서 30분 사이입니까? 제가 분명히 김영현 전 장관으로부터 그 1여단 어디로 가냐라는 그 이치적 확인 전화도 받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야 의원회관 가지 말고 본관으로 가. 몇 시입니까? 받았기 때문에 제가 그 시간은 제가 특정해서 말씀드리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김홍일 의원한테 받은 지시를 이상현한테 전달했습니까? 제가 제 기억으로 전달했어야 지금 이 말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게 아마 참모장을 통해든 제 마이크로 전파됐든 아니면 그 부분은 어떤 조건에서 전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상현이 반효민, 김형기에게 민간인들을 빼내라, 통제해라 라고 지시한 것은 00시 20분입니다. 20분. 김여현 장관과 증인의 통화는 00시 19분에 있었고 그 이후에 통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통화를 00시 19분에 그런 통화를 했다는 겁니까? 김용현 전 장관이요? 예. 시간은 특정하지 못하겠는데 제가 그렇게 지시받은 기억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00시 19분에 지시를 받았으면 증인이 바로 지시를 했을 것이고 그렇다면은 이상현은 00시 20분 내는 부하들한테 의원회관으로 가지 말고 본청으로 가라고 그때쯤 지시를 내렸을 텐데 이상현은 그런 지시를 내리지 않았거든요. 이상현이 그 시점의 차이는 모르겠는데 이상현이가 아마 저기 의원회가 아니고 본관 쪽으로 가라고 한 지시는 분명히 어느 시점이나 했을 것이고 제가 그 앞뒤 관계, 시간 관계는 제가 명확하게 어떻게 딱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예.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예, 이경호 변호사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근데 증인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은 그렇게 장소, 목적지 변경과 관련한 뭐 지시가 김용현 장관이 증인에게 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지금 또 구체적으로 통화 내역 가지고 여쭤보면은 뭐 정리를 해야 된다,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증언을 하고 계시는데 증인 지금 뭐 다 그냥 추측하시고 그러시고 계신 거죠? 예? 증인 지금 구체적으로 사실을 기억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저 분명히 김용현 전 장관한테 그 의원회관 가지 말고 본관으로 보내라는 지시를 분명히 받았습니다. 네, 이제 피고인 하나만 물어볼게요. 요 전에는 피고인 본인하고 31분, 정확히 하면 00시 30분 59초에 우리가 이제 통화를 하는데 이제 그 전에 이상현이 이제 부하들한테 그 의원들 다 끄집어 내라는 얘기를 본관에 가서 다 끄집어 내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증인이 굉장히 자신 있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이상현 1여단장 보고 수방사령관하고 의논해서 하라고 했는데 대통령이 수방사령관한테 그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걸로 봅니다라고 아주 자신 있게 얘기를 했는데 나도 몰라서 이 통화 내역을 보니까 내가 수방사령관하고 통화를 한 거는 31분에 증인하고 통화한 다음에 수방사령관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 얘기도 내가 했지 않습니까? 네, 법정에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수방사령관 얘기는 또 안 하시면서 지금 또 다른 얘기를 이전에는 상당히 수방사령관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 내가 수방사령관한테 의원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수방사령관이 이상현이한테 했을 것이고 나는 이상현 보고 수방사령관하고 협의해서 하라. 내가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아니 일공수 여단장이 어쨌든 의원을 끄집어내는 이런 중차대한 업무 지시를 부하들한테 하다를 하는데 자기 상사인 특전사령관한테 명확하게 예를 들어서 수방사령관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더라도 그거를 자기 사령관한테 딱 복명복창하고 지시받고 부하들한테 하다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게 첫째고 두 번째는 내가 수방사령관하고 이 통화한 것이 특전사령관하고 통화한 다음입니다. 그러면 안 맞잖아요 이게. 이런 얘기가 왜 나왔냐 이거야. 제가 답변해도 됩니까? 네. 예. 여기 말씀드렸던 그거 부분은 그게 당시에 제가 정확하게 제 생각을 이상현이가 이진우 수방사령관하고 27분, 28분 통화하고 이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제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어찌됐든 간에 이상현 여단장은 제가 제 지시를 받고 들어가서 30분, 31분, 34분 통화할 때까지 그 연장선상에서 제 지시를 받고 이해를 하고 임무 수행을 쭉 했기 때문에 어떻게 이상현 여단장이 말씀하신 대로 그 임무 자체를 그 수방사령관 지시받고 제 허락도 없이 그대로 들어갔겠습니까? 그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큰 틀 속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다 보니까 임무수행 하다 보니까 이진우 수방사령관한테도 뭐 그런 얘기를 전 들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니, 그 말씀 드린 그렇게 겁니다.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고, 이전에 그 제가 질문했을 때는, 그거는 내가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이준우하고 사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상현이 이렇게 한 거라고 아주 자신있게 얘기하셨어요. 그럴 수 있다가 아니고. 아니, 저는 제 생각을 그때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현 1 공수여단장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취지로 지시하기 시작한 것은 2024년 12월 4일 00시 30분 53초경부터 27초간 진행되어 00시 31분 20초경 종료된 김영기 1대대장과의 통화부터였는데 정부 비화폰 통화 내역에 의하면 대통령은 증인에게 00시 30분 59초경 전화를 발신해 5초 후인 00시 31분 04초경 증인이 전화를 받고 40초간 통화를 해 통화가 00시 31분 44초경 종료됩니다. 이상현이 김영기에게 지시를 하는 중에 대통령이 증인에게 전화를 한 것이므로 논리적으로 봤을 때도 이상현이 김영기에게 한 지시는 대통령과 무관한 것인데 알고 계십니까? 국회의원을 그 부분 시차로 놓고 봤을 때는 이상현은 대통령이다라는 그 지시사항을 이상현이나 아마 저는 그 당시 시점은 제가 모르겠지만 아마 몰랐을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간 이상현이는 그 기간 중에 제 지시 아니면 참모장 지시를 받고 계속 임무 수행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마이크로 전파됐던 사항들을 인지하고 임무 수행을 했기 때문에 이상현이는 제 생각이 결국은 사령관 지시나 참모장 지시를 받고 임무 수행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라는 사항을 알 수 없었을 겁니다. 증인 결국에는 지금 이상현은 증인의 지시를 받고 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객관적인 통화 내역상 만약 증인이 이상현에게 지시를 한 것이 사실이라면 증인은 대통령과 무관하게 이상현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어떻습니까? 그거는 끌어내라고 한 표현을 제가 그 말씀을 본회의장들한테 끌어내라는 부분 분명히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확보하는 과정상에 있어서 안에 있는 사람들을 밖으로 다 내보내라 하고 나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이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그 연장선상에서 이해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앞서 말씀드린 것은 이진우하고 수방사령관하고 그런 내용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제 생각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00시 31분 이후에 본회의장 들어가서 국회의원을 문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하는 부분들은 명확하게 00시 31분에 제가 받았고 그 뒤로부터 제가 707 단장하고 그 부분을 150명 넘으면 안 되냐라고 상의를 했던 사항이 있었고 이후에 41분 45분에 그런 내용들이 이상현 여단장하고 직접 통화하고 마이크로 전파되고 필요한 것들은 참모장하고 또 통과되고 이렇게 해서 그 상황들이 조치가 됐었습니다. 이상현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시점은 지휘 차량이 국회 인근 도착한 직후인 것 같다라는 취지로 증언했고 이 사건 공소장에는 아까 보신 것처럼 이상현의 국회 인근 도착 시기를 00시 22분경이라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이상현 증언을 보시면 이상현은 이 법정에서 00시 24분경 통화 무렵 정도에 실제로 통화 상대방은 증인이었고 그때 정도에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던 것으로 기억한다라는 취지로 증언했는데 어떻습니까? 저거는 제 기억으로는 24분경에 참모장이 이상현 여단장하고 통화했던 사실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걸 제가 직접 통화했는지 그거는 제가 기억이 사실 불명확하고 그거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그 참모장이 정확하게 그 통화했던 사실은 제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시점에 끌어내라고 지시했던 저거 부분들은 저는 제가 이해하는 것은 최초 9시 시에 제가 확보할 때 밖으로 내보내서 더 이상 못 들어오게 하라는 연장선상으로 저는 계속 지시하고 그렇게 이상현 여단장이 이해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왔습니다. 계속. 또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 머릿속에 본회의장 들어가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인식하고 막 말을 하기 시작한 것은 00시 31분 이후에 그렇게 지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안효영 1 공수여단 작전 참모도 이 법정에서 00시 24분경 통화에서 실제 통화 상대방은 증인이었고 그때 정도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고 특별히 배치되는 기억은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했는데 어떻습니까? 저건 앞서 설명한 거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게
저 당시에 제가 참모장이 직접 이렇게 통화했는지 재전화인지 내가 기억에 그 부분은 명확하지 않다고 그러는데 분명히 참모장 통화한 기록은 분명히 있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밖으로 그때까지는 내보내라 뭐 이탈을 한 부분들로 저는 그 연장선상의 제 지시사항을 이행한 걸로 저는 이해합니다. 그럼 뭐 어쨌든 지금 이상현이 김영기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라고 지시한 것은 대통령과 증인 사이의 통화와는 관련이 없다는 것은 확인됐는데 증인은 지금 이상현에게 00시 24분경에 뭐 지시를 한 사실은 부정하시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 그 부정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제 소리를 직접 전파를 했든 아니면 참모장을 통해서 했든 간에 그거는 참모장을 통해서라도 그건 제 지시가 전달되는 거기 때문에 그 지시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초기의 과업 지시와 다르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추가로 지시하셨나 그 얘기죠. 명확히 00시 24분경에 명확히 지시를 하셨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00시 24분에 참모장 통화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국회의원을 본회의장 가가지고 끌어내라 그 말을 정확하게 한 것은 00시 31분 지시를 듣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전에 저렇게 그러니까 이상의 여단장이 00시 24분경에는 일단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저는 그 이상의 여단장이 제가 국회 확보라는 연장선상에 들어가서 바뀌는 걸 다 내보내고 밖으로 내보내라고 하는 그 사항을 전 저렇게 이해했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 저는 그러면서 또 그 이진우 수방사령관하고 그런 내용들을 통화했기 때문에 이상현 여단장이 그렇게 이해하고 저걸 저렇게 지시하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사건 공소장도 그렇지만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증인에 대한 공소장에도 대통령과 증인 사이의 두 번째 통화 시기가 00시 20분경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증인은 심지어 자수서에서도 두 번째 통화는 00시 30분경이었다고 기재했고 대체로 볼 때는 그 기재와 진술을 유지하면서 공소장에 00시 20분경으로 시점이 특정되어 있는 것은 수사기관이 통화 내역을 확인하고 그렇게 했을 것으로 생각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죠. 그거는 분명히 00시 30분경이라고 저는 생각이 계속 있었는데 그걸 00시 20분경이라고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 뭐가 그런 부분들이 뭐 있어서 그런가 보다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뭐 증인 생각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뭐 결국에는 증인 그 직무정지 되기 전에 비어폰 통화 내역도 메모를 하셔서 가지고 계시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00시 30분경이라고 계략 유출을 하고 있고 그 시기는 제가 여인영이가 그거를 지우라고 얘기하면서 지웠던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거를 제가 보기 전에 지웠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근데 피고인입니다. 증인 말이죠. 이게 공소장처럼 20분이고 20분으로 이제 공소장에 기재가 돼 있어요. 내 공소장이나 우리 증인 공소장에. 근데 이게 지금 증인은 이게 대충 한 30분대라고 좀 알고 있는데 이게 20분대면은 이 모든 게 허물어져 버려. 그 전에 막 의원을 끄집어내라는 얘기들이 막 가니까. 그러니, 본인은 이걸 메모를 해놨기 때문에 30분대라는 걸 알면서도 이 20분대라고 적혀 있는 공소장을 이렇게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제가 그 정도까지 그것까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곽종근 사령관이 어떻게 위증을 한 건지는 지난 11월 3일 재판에서 완벽하게 다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영상을 다 보여드릴 건데요. 근데 그 영상을 보기 전에 이렇게 명백하게 위증임이 드러났음에도 언론들이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국민들을 속이고 선동하고 있는지 먼저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언론은 공정한 보도를 하기는커녕 완전히 편향이 돼서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거짓 선동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못 고치면 대한민국은 끝난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저한테 정치 얘기하지 말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런 얘기 하기 전에 제발 이 언론인가 개인가 이 영상부터 보고 여러분이 직접 생각을 해보시고 이에 대한 의견을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무관심한 것도 매국이에요. 그 옛날에 친일파 매국노 이런 거 욕할 자격도 없습니다. 이 영상 꼭 보시고 제발 정신 차리시길 바랄게요.